한국인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10월 6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일행이 방한을 했죠. 예. 이 주말에 좀 깜짝 뉴스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간신문을 펼쳐보면은 이 뉴스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신문이 3개면 이상을 털어서 상세히 전했습니다. 어쨌든 조선중앙동아일보도 남북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긍정적 뉘앙스로 전하고 있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일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일행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이들과 만날 의사가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의 한 핵심 인사도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여겨지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직접 내려온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친서 같은 형식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일 남북 대표단 오찬 회담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대표단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예.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선수단 격려와 폐회식 일정상 오늘 저녁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예. 만나고 싶었는데 북한이 안 만나준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세월호 유족들을 이렇게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형식과 격식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 정부에다가 자본금 가운데 일정 지분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연내 가입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썩 좋지 않지요. 그런데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 미국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연내 가입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분을 남겨놓겠다 이렇게 제안했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다가 불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가입하고 싶으면 들어와라. 당신들 지분목 남겨놓겠다. 이게 중국의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로서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버리기 아까운 카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면은 아시아 지역 내에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여기에 그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데다가 북한 내에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의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멕시코의 볼레오 구리 광산 사업이 개발 당시 부도 위기였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측이, 광물공사 측이 1조 원에 이르는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밝혀낸 건데요. 부도 위기까지 갔던 사업에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성과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MB정부가 이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도 위기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입니다. 예. 괜히 또 이제 부도 의혹이 있는데 여기다 투자한다 그러면은 뒷말도 나오고 그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위기 같은 것들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한 김신종 당시 광물공사 사장은 MB 측근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사실 1,000억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회사가 비실비실해서 그야말로 부실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다가는 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였는지 1,000억 투자할 것을 8,500억까지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기업의 한마디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지랖이 넓으신 우리 MB 각하였습니다. 예. 자, MB의 또 다른 자신은 치적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바로 4대강 사업 아닙니까? MB의 또 다른 척패라 할 수 있는데, 경향신문 13면을 보면요, 한여름 낙동강보 주변이 온천수보다 뜨거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 후 여름철 낙동강보 주변 수온이 최고 36도에 이르러서 온천수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미보의 수온의 그 일변화를 보면은 29도에서 34도, 칠곡보는 30도에서 34도, 강정 고령보 같은 경우 여기가 바로 36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30도였습니다. 낙동강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유속 감소가 아무래도 수온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진단입니다. 유속 감소, 물 흐름이 느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물 흐름이 느려졌겠습니까? 포를 지어서 그런 거지요. 포를 안 지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을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도리어 환경 파괴나 이렇게 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온 분포에 따른 수생태계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어느 정도 4대강이 파괴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해체와 재자연화를 통해서 호수화 또 온천화된 4대강을 살려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또 눈길을 끕니다. 여야의 혁신위원장들, 이 둘 다 부천 출신 아닙니까? 예. 여당은 김문수, 야당은 원혜영. 자,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국회의원 후보 공천 때 여야가 같은 날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각 정당이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공천을 주도록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자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김문수 여당 혁신위원장이 밝혔고요. 원혜영 야당 혁신위원장도 당권을 가진 소수가 멋대로 행사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완전 국민 경선이 현재 당원 대의원 중심의 경선보다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같은 날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그런 이유 잘 아시죠? 예, 역선택 맞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안 되면은 다른 당 가가지고 공천받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의 이런 현재 양당 구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고, 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모바일에 못자만 나와도 기겁하는 야당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여당도 하자는 오픈 프라이머리, 야당은 안 된다. 과연 야당 지지층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또 주목되고요. 예. 조선일보에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육면인데요. 김한길 전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배격한다 이러면서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구당 구국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민진모 아니었습니까? 예. 민주 세력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였는데 또 이름을 새로 만들었군요. 구당 구국 모임. 자, 이런 구당 구국 모임 결성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구당 모임 결성을 주도한 정대철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대철 상임고문은 야당이 계속 좌클릭한다면 중도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길 전 대표는 신당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구당 모임을 비판했는데요. 친모라는 당을 살리겠다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내가 진짜 구당파지, 탈당하겠다는 사람들이 구당파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예. 한겨레 8면을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의 제1롯데월드공사와 석촌호수 물빠짐의 연관성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주변의 한 아파트에서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라면서 석촌호수라는 이름을 도로명 주소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는 최근 송파구 잠실 3동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로명 주소를 현재 석촌호수로 해서 잠실로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석촌호수로 대신에 잠실로를 도로명 주소에 쓰겠다는 겁니다. 레이크팰리스는 안 바꿉니까? 앞에 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그러네요, 보니까. 예. 레이크팰리스. 사실 석촌호수 땅꺼짐 현상, 이게 논란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레이크팰리스. 저는 한 가지 도로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싱크홀로. 레이크팰리스 싱크홀로. 예. 예. 영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아파트 명을 짓는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부모님 잘 못 찾게. 예.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부정적인 인상을 벗기 위해서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2008년 관악구 봉천동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낙성대동, 중앙동, 인헌동 이렇게 바꿨고요. 신림동은 신사동, 삼성동으로 이렇게 바꾼 바 있습니다. 관악구에도 삼성동이 있고요. 예. 신사동도 있습니다. 신사동이 그러면 총 3개네요. 서울에만. 그렇습니다. 은평구에도 있고요. 강남구에도 있고, 예. 관악구에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석촌호수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천덕꾸러기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라고 붙였는데, 전남 목포 해양경찰서가 최근에 전남 신안군 흑산면 김홍도 해상에서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 선박 검사 과정에서 양호 판정을 내린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는 3월 중순부터 박항서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양호 판정을 내렸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홍도 주민 70여 명은 박항서호가 27년 된 노후 선박인데다 선체 바닥이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파도가 거센 이런 홍도 해상에서의 사고가 우려된다라면서 운항 반대 탄원서를 해경에 냈습니다. 해경은 박항서 운항 여부를 고심했는데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서 5월 중순에 운항을 허가했고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던 것이죠. 세월호를 겪고도 선박 관리의 부실함은 여전합니다. 사실 말뿐인 재발 방지 본심이야 진상규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는 그 태도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목포 해경이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를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예. 검찰이 목포 해경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진다더니 아직도 있는 모양이네요. 해경이. 동아일보 또 단독 보도입니다. 16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육부가 지난 4월에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게 이사직 연임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김경희 이사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승인으로 교육부는 김경희 이사장 측과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시 임원으로 승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또한 임원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임원 승인을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해서 도대체 김경희 이사장과 무슨 모종의 결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과 충돌하는데도 이런 걸 강행하는 거 보면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립대학 총장 후보에 오른 이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부적격하다면서 임용 제청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최장 19개월째 총장이 임명되지 않는 한국체육대학. 예, 얼마 전에 전 문화체육부 제1차관 조현재 씨를 총장 후보로 선정했거든요. 예. 조현재 씨와 또 다른 한 명을 이렇게 후보로 선정을 했는데 둘 다 교육부가 임명 제청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은 19개월째 지금 총장 공석 상태입니다. 방송통신대학도 7월에 1순위 류순호 교수 등 2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공석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5월 공주대학교에 대해서도 1순위 김현규 교수 등 2명이 이제 총장 후보로 천거가 됐는데 교육부가 모두 부적합하다면서 임용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런 조치가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모 총장 후보는 청와대 주요 인사와 대립각을 키우는 여권 실세와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는 다소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거절한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청와대에 충성 맹세를 하는 인물만 임용하겠다는 신호 아니겠느냐라고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황우여 장관의 교육부 우려스럽습니다. 예, 결국은 이거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13면으로 가겠습니다. 취업난에 대학의 문사철 위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입학 정원이 10년 동안 인문, 자연, 과학 계열에서 크게 줄고 의학, 예체능, 교육 계열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취업난과 맞물려서 대학들의 구조 조정이 실용학문은 늘리고 기초학문에는 가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심화되는 문사철의 위기가 숫자로 확인된 것인데요. 공학, 사회계열은 학과별로 편차가 컸는데 이런 추세는 교육부가 취업률, 학생 충원율 같은 획일적인 성과 지표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학과 통폐합 같은 실적도 재정 지원 사업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취업률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학과 줄이고 또 줄여서 다른 학과하고 합치는 거 또 이거 좋은 점수 준다고 하니 만만한 게 사실은 문사철이란 거죠.
예.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방식의 평가가 계속되면은 실용학과는 득세하고 기초학과는 몰락하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가 오늘 그 말 많은 대학 평가를 오늘 실었습니다. 예. 그러나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신면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망명 신청했다는 겁니다. 신청한 정도가 아니군요. 망명을 했군요. 예.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외국 전현직 국가원수가 한국에 망명한 것은 처음인데, 자, 이 남발인 앵흐 바야르 전 몽골 대통령, 이 사람의 망명은 대통령 시절에 행했던 부패 혐의로 퇴직 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유자산인 공장과 호텔을 불법적으로 가족 소유로 이전한 혐의였습니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던 이 전직 대통령, 한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2002년경에 몽골에 갔었는데, 예. 당시에 경찰 출입 기자였거든요. 예. 이분을 인터뷰했었습니다. 진짜요? 예, 단체로요. 남발인 앵흐 바야르. 예. 예.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예.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면요.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OECD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등 16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16개 나라 평균이 53%인데 한국은 22%라는 겁니다. 예, 절반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YTN 기자 해직 6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6년 전인 2008년 10월 6일, 조승호,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현덕수 기자가 이렇게 해고됐습니다. MB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참여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떠난 뒤 YTN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구본홍 사장 뒤에 취임한 배석규 사장은 공정보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의 견제장치였던 보도국장 복수 추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YTN 사적 관계자는 해고자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항소심에서 6명 중 3명은 해고가 정당했다. 예. 이렇게 판결했고요. 예. 3명은 부당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판결이 안 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검사들까지 사이버 망명에 동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온라인 검열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뿐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회의원, 보좌진, 변호사, 기자들, 뜻밖에도 검사까지, 경찰까지 텔레그램 가입에 그럼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일선경찰서의 한 팀장급 경찰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호기심 반, 국내 메신저에 대한 걱정 반으로 텔레그램에 가입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 검사,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평소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 텔레그램의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SNS 전문가의 말로는 해외 메신저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일보 8면을 보니까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예. 텔레그램 내려받기 횟수, 다운로드 횟수가 30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그만큼 카카오톡 탈퇴자 수가 꽤 많을 것 같다. 라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보안을 생명으로 여긴다. 정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정보보호팀에 영입했고 내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기업 대표가 정보보호 책임자를 겸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니 카카오톡만큼은 정보 유출 걱정 없이 믿고 써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정보 유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줘 하면 주는 거를 걱정하는 거지. 예. 이서구 대표는 지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예. 텔레그램 쓰지 않을까요? 나도 털릴지 모른다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겨레 구면을 보니까 말이죠. 전병욱 전 3.1교회 담임 목사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8명의 증언이 담긴 책 숨바꼭질이 출간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성직자가 모두 4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금남교회는 지난 2000년 해당 선교단체에서 현금 5억 원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의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15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교단체가 미국 판결을 토대로 서울 북부지법에 소송을 내자 김 목사는 교회 사무국장 박모 씨와 공모해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에게 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목사 구속되는데 그의 나이 76. 한편 구속 경험은 또 있었으니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난 98년 MBC 시사 매거진 2580은 김홍도 목사의 교회돈 유용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 김 목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더 얘기하지 말아요. 판사 앞에 가서.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김 목사의 횡령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우선 지난 96년 기독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비용으로 교회 공금 2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목사가 98년 MBC 보도를 막기 위해 로비 자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사용했고 보도 뒤에는 MBC 비방 광고 비용으로 3억여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또 아들 명의로 8억여 원의 땅을 매입하고 부인 명의로 교회 돈 3억 원을 들여 별장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32억 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 행위와 재산 문제, 여자 문제 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 위배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20여일 전 김홍도 목사가 했던 설교를 들어보자면 어쩌다가 죄 짓고 회개하고 재산 받는 걸 말고 이런 것을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겠죠. 탐심을 물리치라. 예.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좀 덜 가졌다고 해서 덜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오래 살고 돈이 적다고 해서 짧게 사느냐? 사람의 생명이 돈 많고 적은 데에 달려있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해. 손으로 새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것을 우상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왜?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에. 이건 명심해야 되겠어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을 신처럼 의지하고 믿고 탐내는 거, 그건 다 지옥갈 죄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많은 창과 칼에 옆에도 뒤에도 아래도 다 까딱 잘못하면 거기다 찔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는데 이웃의 남의 아내가 아무리 예쁘고 매력 있어 보여도 거기에 탐심을 품으면. 그러나 김홍도 목사 자신도 법정에서 불륜을 인정한 바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잡아댔을 당시 뉴스 보도.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가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송승찬 부장판사는 김홍도 목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배 여인은 자신의 항소심에서 김 목사와의 불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김 목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목사의 신체 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홍도 목사 이날 설교에서 불륜을 저질렀던 다윗 왕의 예를 들면서 불륜 상대 여성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여자가 발정 나는 바람에 생긴 불륜이라는 이야기. 난 그거 밧세바를 생각하면요, 어떤 여자라고. 왜? 한 번 동침했는데 곧 얼마 후에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그때가 바로 발정기였는데 한 번 동침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건 그 우리 안에 밧세바가 정욕의 불이 펄펄 타올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